아침부터 참 바쁘다 바빠. 네? 바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유여행이 있고 패키지 여행이 있는데, 패키지하고 자유여행 사이에 제가 진행하는 세미 패키지라는 여행이 있어요. 반은 자유여행이고 반은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세미 패키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미 패키지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이런 버스들이 패키지 여행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뭐 우리도 패키지 여행 하면은 버스가 와서 데리고 가죠.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저겁니다. 호텔 앞까지 와서 버스가 태워갖고 가. 그게 좋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짜여져 있는 그 스케줄에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유여행은 무에서 유를 완전히 창조해내야 돼. 내가 도시에서 도시는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이동할 건지, 몇 박 있을 건지, 어느 호텔에서 묵을 건지, 선택의 폭이 자유자재 무궁무진한데 단점은 귀찮다는 거겠죠. 그리고 프랑스에 며칠 있으면 좋을까? 파리에 몇 박이 괜찮을까? 로마는 한 이틀이면 되나?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선택 장애,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 제가 진행하는 세미 패키지 같은 겁니다. 큰 틀은 제공해줘요. 잡아줘. 우리가 여행 많이 다녀봤는데 프랑스 파리는 3박에서 4박이 제일 적당하더라. 그래서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3박 할 거고 저 앞에 있는 제너레이터 호텔 쓸 거야. 그리고 3박 지나고 인터라켄 갈 건데 중간에 스트라스부르랑 꼴마르라는 데 갈 거고, 여기서는 뭐 1박 하고 인터라켄 가면 또 2박 하고, 그 호텔들을 쭉 보여줘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돌아다니니까 좀 시내 외곽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 타고 한 번에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개별적으로 일정이 있잖아. 누구는 맥주도 더 마시고 싶고, 누구는 뭐 박물관이나 에펠탑 야경을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이 다 달라. 심지어 어떨 때는 늦게 끝나면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에 내 관광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걸어오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시내 중심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걸어올 수 있게끔, 물론 도보로 걸어오면 1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최악의 경우 걸어올 수 있게끔 이런 호텔을 잡아서 미리 사전에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내에서 자유일정을 하려면 어찌됐든 교통권을 쓰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교통권 사는 방법이나 종류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유여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비고 패스 같은, 뭐 나비고 패스가 아니더라면, 저는 파리에 오래 있고 다양한 존을 오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비고 패스를 쓰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 세미 패키지 여행을 패키지 여행 관점에서 보면 명확해요. 이 호텔 쓸 거고, 뭐 파리에서 콜마르까지 버스 타고 이동할 거야, 며칠 날 이동할 거야, 이게 되는 거고, 자유여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 너네 도시에서 실컷 놀다가 잠만 여기 와서 자, 그리고 떠날 때 일로 와서 같이 떠나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우리가 해줍니다. 패키지는 공항에서부터 같이 갔다가 같이 오죠. 인천까지. 세미 패키지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갔다가 개별적으로 옵니다. 그 공항에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 편하거든요. 단체 항공권 끊어서 다 같이 왔다가 다 같이 가면 공항에 한 번만 가도 되고 참 편한데, 자유여행의 묘미는 또 그게 아니에요. 나는 파리 전후로 런던도 가고 싶고,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우리가 가지 않는 코스도 가고 싶어 하면 항공권이 그룹 항공이랑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항공을 끊게끔 하는 겁니다. 앞 뒤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되, 우리가 진행하는 스케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도시, 시작하는 도시나 끝나는 도시로 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이 3월 20일이에요. 20일에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팀도 저희 일정 전으로 개별 일정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개별 일정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파리 제너레이터 호스텔로 오게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일정이 진행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팀은 4월 9일에 로마에서 끝나요. 근데 로마에서 끝나고 나 스페인 가고 싶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스페인이나 또 런던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여행이 강조된 곳이다 보니까 항공권을 이렇게 강제로 묶어서 그룹으로 다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점, 그게 좀 차이점.
자유여행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건 파리 샤르드골 공항. 오늘 들어오는 비행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사전에 참가자들이 항공권 발권을 하면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몇 명 들어오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가서 픽업을 해주는 거예요. 공항에 딱 도착하면 사람인지라 얼타게 되거든요. 저도 한 13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은 멍해가지고 가끔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제가 공항에서 동행은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착하면 일단 제가 보이게끔, 저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죠. 그래도 아, 미들놈이 한 놈 나와 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시 반에 들어오는 팀, 한 팀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차 어떤 거 갖고 왔을라나. 자, 근데 아저씨가 짐 실어 주실 거예요. 여기 타시면 됩니다. 으쌰. 오케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힘들어. 아, 땡큐. 땡큐. 여기다 짐 실을게요. 아니, 원래 저희가 픽업 인원이 터미널이 다르긴 한데 시간 맞춰서 얼추 짰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하나가 딜레이 돼가지고 못 맞춰서 터미널 하나 이동해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기차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 차가 오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이동해서 픽업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오늘이 제일 바빠. 오늘 체크인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특히나 정신이 없는 게 뭐냐면 세미 패키지다 보니까 오전에 다 안 들어와요, 한 번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눠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누구는 무슨 항공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일하는 방식이긴 한데 색깔별로 구분을 해놔가지고 누가 몇 호고 이런 걸 미리 정리해서 키를 가지고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서 줘요. 체크인을 다 해놓고. 앞뒤로 뭐 영국을 갔다가 유로스타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그룹 이름이랑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리셉션에 맡겨놓습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키를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룹 이름 한번 확인하고 그 그룹 안에 이 사람이 맞는지 이름까지 확인하면 키를 주게끔 제가 리셉션에 이제 이중 보안 장치, 이중 시건 장치를 걸어놓고 맡겨놓는 거예요. 이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경이 많이 쓰여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제가 있는 시간에 오면 로비 내려가서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셉션에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갑니다. 세미 패키지는 단체로 하는 게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오늘 두 번째 공항으로만 가면 돼요. 이번에 공항에 가면 두 팀을 픽업해야 되는데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시간차를 두고 앞팀 먼저 픽업해서 차 태워서 호텔로 보내고, 그리고 저는 또 터미널 이동해가지고 다음 팀 픽업해가지고 그 차 타고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끝. 쉽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소매치기 조심해야겠죠. 유럽의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면서 난민들이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매치기 하는 거 연습만 해. 소매치기는 절대 혼자서 안 다녀요. 3명, 4명, 많게는 6명까지 몰려다닙니다. 어떻게? 6명이 몰려다니면서 셋이서 내 주위를 끕니다. 뭐 예를 들면 나를 꼬집어요. 아! 하면 다른 놈은 내 지갑을 가져갑니다.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해요. 정말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분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노리는 놈들입니다. 우리 유럽에서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가방을 앞으로 매면 내 거, 옆으로 매면 같이 쓰는 거, 뒤로 매면 남의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런 핸드폰 하나 팔면 100만 원 받아요. 여기서 100만 원이면 얘네 2달치 생활비입니다. 얘네들은 2달에 핸드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거 뭐죠? 카페 가면 테이블 위에 휴대폰 올려놓고 밥 먹어요. 제가 진행하는 세미 패키지의 특징은 또 이거예요. 저희 같은 세미 패키지가 중간중간에 자유 일정을 준비해 오라고 해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파리에서 뭘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래요? 모르겠으면 제가 파리에서 주요 명소들 돌아다니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관광지에 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지식이 아예 없는 설명, 샤크레케르 성당입니다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간단한 내용. 그리고 지금 저 기마상에 보면 차이점 두 가지. 하나는 루이 9세의 칼끝은 땅을 향하고 있고 잔다르크의 칼끝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루이 9세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성인으로 추앙받은 거기 때문에 땅 출신이고, 잔다르크는 미카엘 대천사의 부름을 받고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칼끝이 다르게 향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가이드 투어처럼 막 8시간 9시간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기는 좀 부족하죠.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유여행 기반인데 그렇게 되면 패키지 여행이랑 뭐가 다르냐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기서 자유시간을 뭐 1시간씩 줍니다. 뭐 성당 들어갈 사람 성당 들어가고, 사진 찍고 있을 사람 사진 찍고, 1시간 또 자유시간 줬다가 여기서 다음 코스 넘어가서도 다음에 설명해주고 자유시간 주고, 밥 먹고 자유시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세미 패키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 다 해주고 사람들 11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1시간 조금 더 줬거든요. 11시까지 오면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유시간을 드리면 이런 광장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 주변에 제가 있으니까 좀 소매치기만 조심하면서 한번 과감하게 다녀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죠? 문제 생길 것도 없고, 사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시간에는 이런 데를 돌아다닌다는 거. 패키지에는 이런 자유시간이 없어요. 세미 패키지에는 있어요, 자유시간. 이렇게 예쁜 광장을 왔는데 자유시간 없이 그냥 지나쳐 간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이런 그림도 좀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캐리커처 하시는 분들한테 캐리커처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꽃으로 단장된 이런 테라스에서도 커피 마실 수 있고. 패키지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서 사진 찍고 갈게요 하면 사진 찍을 시간은 있겠지. 하지만 여기에 융화돼서 녹아들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원래 세미 패키지도 자유 일정을 주면 이걸 안 해줘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잘 안 해주는데, 또 그게 좀 사람들 시간 버리는 게 아깝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와가지고 보면 좋지 않나. 그래서 시작한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안내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데 좀 보고. 세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동수단. 우리가 프랑스 파리 시내를 잘 돌아봤잖아요, 그죠? 세미 패키지에서 정해놓은 파리 3박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콜마르라고 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스트라스부르를 지나서 콜마르로 가는데, 패키지의 장점은 이동이 편하다는 거잖아요. 호텔 앞으로 버스가 데리러 오고 호텔 앞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 버스를 제공합니다, 세미 패키지에서는. 그러니까 큰 틀, 우리가 호텔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수단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운이 좋으면 밖에가 내다보이는 뷰 사이트가 걸린단 말이죠. 이러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잖아, 그죠? 지금 이제 6시 15분인데 오늘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한 6시 45분쯤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 있잖아요. 내가 도시에서 도시, 국가에서 국가를 이동하려면 알아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차 탈 것이냐, 버스 탈 것이냐, 비행기 탈 것이냐. 만약에 비행기 탈 거면 비행기 타러 공항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완전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호텔 앞에 세워서 짐 다 실어가지고 사람 태워서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면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내에 대한 설명해주고, 일정 있는 사람들은 일정 보내고, 일정이 없는 사람들은 또 저랑 같이 다니면서 도시 둘러보고, 제가 도시를 많이 가봤으니까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되잖아요. 뭐가 재밌고 뭐가 맛있고 뭐가 볼만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설명해주고. 일단 오늘은 이동수단인 버스를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이 버스 아저씨랑은 어제 이미 통화가 끝났어요. 오늘 7시에 출발할 테니까 몇 시까지 와라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0층 로비에 내려가서 보고 있을 텐데, 오늘은 밖에 도로가 보이잖아요. 아저씨가 오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돼요. 이제 버스가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초조해요. 첫 만남이 제일 초조해. 저희가 이 회사랑 7년째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빵 꺼내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일단 이 버스가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다보는 거고, 언제 오나. 이 버스가 와가지고 짐만 딱 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진짜 편해요. 파리를 벗어나는 게 편한 것도 있고, 그 버스가 저한테는 약간 일이 잘 풀리는 하나의 척도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안해서 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본다고 빨리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려가서 보는 게 좀 마음이 편해요. 오전에 조식 박스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그것도 좀 체크할 겸 일찍 나왔습니다. 아직 안 왔죠? 봉슈! It's a breakfast box. Yeah, ready. 자, 우리 거 스위트 유로 트래블 컴퍼니 나와 있잖아요. 39개 신청했는데 37개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또 달라고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버스가 오는지 봐야 돼. 네, 조식은 사실 뭐 하나 정도 비면 저랑 기사 아저씨 안 먹고 휴게소에서 먹어도 되는데 버스가 안 오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불안이 병이라니까요. 불안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발 동동 구른다고 버스가 일찍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아직 약속 시간도 아니긴 해요. 5분 남았어. 역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 밖에 나와서 기다리니까 왔잖아요. 왔어. 이 버스를 봐야 마음이 좀 편해요. 오늘은 저랑 호흡을 가장 오래 맞췄던 할아버지 왔습니다. Good morning, Dushan. Hello. How are you? You good? Well, die. Hey. Why you are not finished the job? I need money. It's not possible to find driver. So nobody wants to work. Nobody want to go around. Oh, hai colazione? Sí, gracias. sì. 아저씨도 일찍 오니까 밥을 못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밥을 웬만하면 같이 신청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식사하셨다네. 네. 안녕하세요. 키 반납하시고 조식 박스 하나 챙겨서 앞에 보이시는 버스에 타시면 돼요. 기사 아저씨가 짐 실어 주실 거예요. 네. 어우,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있네. 일단 제 거부터 짐 실겠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하다는 거. 요거 타고 갈 거예요. 오케이, 가자. 모건. 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 people. Yes. That's complete now. Last time we worked together, we just pick it up on our hotel. But this time, it's This not. time no Yes, picking sir. up at this hotel. Okay. Thank you. Thank you. 잘 갔다 와. 네. 다행히도 버스도 제 시간에 왔고 스위스까지도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방금 이 패러글라이딩을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액티비티예요. 패키지 여행으로 온다면 옵션으로 판매가 되겠죠. 패키지 여행을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옵션이나 팁, 뭐 쇼핑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예약을 대행해 준 거예요. 인터라켄에서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액티비티는 아닌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잘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저기 저렇게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옵션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여행의 개념입니다. 내가 자유여행을 오더라도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으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주의사항,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착륙하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등을 사전에 미리 얘기해주고 저렇게 태워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예약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개인 예약을 하면 바우처 꺼내야 돼, 대조 해봐야 돼, 이름이랑 시간 다 확인해봐야 돼. 패러글라이딩 한 타임 풀파츠가 14명이에요. 14명이 한 사람씩 이렇게 검사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갔다 와서 일정 보내고 싶은데 여기서 20-30분 잡아먹어 버리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 아저씨들이랑 저랑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제 얼굴도 알고 제가 투어 리더라는 거를 회사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오는 사람들은 인증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약도 했고 바우처를 따로 갖고 오지 않아도 쟤랑 같이 오니까 제가 다 확인했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더 빨리빨리 보낼 수 있게, 저도 참가자들 자유시간 더 많이 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서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옵션을 팔아야 업체에서 커미션도 나오고 그게 이제 인솔자나
가이드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팁, 쇼핑, 액티비티, 이런 옵션들, 이런 걸 팔아야 돼요. 어떻게든 세일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쇼핑들을 사서 이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동남아 여행 패키지로 가봤는데 제가 젊은 나이에 상황버섯을 사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불필요한 쇼핑들, 패키지 여행에서 안 좋았던 부분을 또 빼버린 게 세미 패키지입니다. 쇼핑 같은 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아예 빼버렸어요. 인솔자 가이드 팁도 안 받아요. 팁도 사실 줄 때 얼마를 줘야 되나 이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아예 안 받아요. 저는 7년 일하면서 인솔자 하면서 팁을 받아본 게 진짜 손에 꼽아요. 이것도 제가 달라 그래서 준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저한테 꼭 주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주신 분들도 있고, 팁 안 줘도 되고 쇼핑 안 해도 되고, 옵션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제가 도와드려서 어떻게 하는지, 여건이 되면 같이 가기도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도 알려드립니다. 세미 패키지 여행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인데 그렇게 옵션 안 팔고 팁 안 받으면 수익은 어떻게 창출해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대표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주세요. 저의 수익은 회사로부터 나옵니다.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받기 때문에 굳이 팁을 요청할 이유도 없고, 목숨 걸고 옵션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익을 좀 적게 잡고 그 이익의 일부분을 저의 급여로 주니까 좀 더 편하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없죠. 세미 패키지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추워. 이제 가서 체크인하고 사람들 키만 나눠주면 돼요. 오케이? 세미 패키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오면 세미 패키지의 초반은 끝납니다. 이제 3분의 1 왔어. 이게 초반은 끝났습니다. 이제 중반, 나중에 후반으로 나눠줄 텐데 일단 중반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주말도 아닌데 무슨 장이 섰냐? 뭐 나야 좋지만 이 사람들 평일에 나와서 장사하면 장사 안 되지 않나? 드디어 세미 패키지 중반전이 시작됐어요. 오늘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루체른을 지나 독일 뮌헨으로 가면 중반전 시작입니다. 중부 유럽과 동유럽. 이거를 저렇게 사가시는구나. 원래 대부분 이런 데면 시식 코너가 하나씩 있잖아요. 오늘 시식 코너가 없네. 아니 공교롭게도 여기 루체른에 우리 팀하고 다른 여행사 패키지 팀하고 같이 만났어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그 관광지에서 만났는데, 저희는 이제 자유시간도 좀 드리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사진 찍고 바로 가면서 가이드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패키지는 사진 찍고 간다고.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이제 우리 팀 분들이 우리가 자유시간이 많은 거구나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미 패키지는 관광지에서도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루체른에서도 시간을 드렸어요.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다리도 건너보고 뭐 호수도 구경하고 그리고 오십시오. 뭐 시간이 되면 이런 스타벅스에서도 커피 한잔 하십시오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자유시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팀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자유시간이 참 많은 거구나, 좀 자유로운 여행이구나 라는 걸. 물론 패키지 여행처럼 다 짜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밥 먹을 거 따로 찾아야 되고 뭐 먹을 장소 가서 메뉴도 골라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밌거든요. 남이 시켜주는 거 먹고 이러면 편하긴 할 텐데 재미가 없어서 저는 패키지 여행은 그렇게 막 끌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시간이 없어도 그냥 가서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자 주의지, 여기서 누가 사주는 거, 누가 예약해 놓은 거 그런 거 먹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내가 골라서 내 돈 내고 먹어서 맛이 없으면 오케이인데 남이 사줬는데 맛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 분노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교적 자유 일정이 많은 세미 패키지와 자유 여행을 선호한다. 좋다. 자, 오우, 야, 다 나갔네. 응? 다 나갔어. 여행 상품은 디테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빨래 세제예요. 캡슐로 나와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빨래할 수 있는 거. 여행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에 세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지고 온
옷이 일주일 뭐 3일, 3박 4일, 4박 5일 여행이면 그냥 한 캐리어로 되는데 우리같이 이런 세미 패키지는 22일, 뭐 길게는 26일, 28일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그러면 세탁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40명이 세제 하나씩 다 갖고 오면 다 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가지고 캡슐로 쓸 수 있게끔 줍니다. 지금 다 썼죠, 사람들이. 그만큼 빨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저는요, 명품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거, 이게 사실 갖고 오면 되게 번거로워요. 이거를 내가 유럽에서 몇 번 쓸까 생각하면서도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세탁실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세제는 또 좋지도 않고 한국에서 빨래할 때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캡슐 형태로 된 거를 제가 대량으로 사서 넣어 놓습니다. 필요하신 분 갖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개짜리야? 이게 19개짜리인데 동났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추가해 주면서 여행자들이 조금 더 여행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반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다 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러 가야겠죠? 가자고요. 이제 제가 여기 세미 패키지의 중반전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여행 처음 오면 대부분 뭐 인아웃은 우리나라에서 직항 항공권이 있는 공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파리로 들어와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세미 패키지는 서유럽에서부터 중부, 동유럽 지나서 남쪽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파리, 디즈니랜드, 뭐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인터라켄으로 넘어오면 패러글라이딩 해야지까지는 이 목적을 갖고 옵니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반전인 중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슬슬 힘도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계획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품은 디테일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중간에 공백, 힘이 빠지는 이 구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이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시내 투어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도시의 시내 투어를 못해도 한 5번, 6번, 많게는 뭐 10번까지 들어본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식도 알아야 되고 다큐멘터리도 봐야 되고, 세미 패키지에 디테일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러 가고 있는 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디테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다 해봤어요. 자유여행 해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이것까지 챙겨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종이 세제 갖고 다녔거든요. 뽑아 쓰는 종이 세제. 저는 아, 이거 누가 그냥 현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코인 세탁소에서 세제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돈 주고 팔았어요. 세제 하나에 50센트씩 주고 팔았는데 그 가루 세제는 우리나라 옛날에 진짜 그 다듬이 방망이 있죠. 빨래터에서 빨래할 때 쓰는 그 방망이 시절에 쓰던 가루 세제, 찬물에도 잘 안 녹는 그런 세제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코인 세탁소를 이용합니다. 저렴하니까. 그 코인 세탁소에서 나오는 세제로 빨래를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 여행 오면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옷이 꾸깃꾸깃해지고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살린 게 우리 세제는 주자. 옛날에 그 폼 클렌징이나 샴푸 이런 것도 줘볼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준 적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랑 안 맞으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탈락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샴푸나 이런 걸 사서 드리면 참가하는 사람들은 짐을 좀 더 가볍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 피부에 맞는, 헤어에 맞는 걸 갖고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걸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탈락. 근데 빨래 세제는 오늘 아침에 보셨던 것처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게 저희 세미 패키지의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마트 있으니까 마트 가서 세제 사고 다시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세제 리필 됐으니까 필요하신 분 또 가져가십시오 하면 분명히 또 가져간다고. 오케이? 와, DM하고 레베하고 리들이 3개가 동시에 있다고? 이거 도덕적으로 맞는 겁니까? 일단 대형마트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좀 의아하네. Hello. How much this Schweinbau? Yeah. Yeah, how much? 25. 25 euro per kilo. Okay, thank you. 삼겹살 저거 오븐에 구워줬다고 가격 너무 뻥튀기 됐는데? 여기가 유럽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사과가 키로당 3유로, 키로당 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요즘 과일 물가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비교적 유럽에서 안정된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좀 낫죠. 여기 오늘은 다른 거 별 볼 일 없고 세제만 사가면 되니까. 근데 또 왔는데 구경 안 할 수가 없네.
아니야, 오늘 바빠요. 아니야. 지금 내 세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이따가 하자. 이거는 시간 있을 때 가고. 여기 보시면은 얘가 더 비싼 놈이에요. 18개에 4유로 29센트인데 얘는 16개에 6유로 35센트예요. 이게 더 비싼 건데 제가 원래 쓰던 이게 없네. 에리얼이 없어. 에리얼이 제일 좋은 건데 다 팔렸나 보다. 일단 급한 대로 이거라도 사겠습니다. 요거 알맹이만 있으면 되는데 알맹이만 따로 안 파나? 어찌됐든 저 플라스틱도 다 쓰레기니까 일단 요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사서 돌아오면 끝입니다. 더블이어 들어. Dove vai? Ho camminato adesso, vado sono entrato dentro Il parcheggio. col Paolo, ho parcheggiato qua dove sto, Sì, sto camion. Sì. A mezzanotte mi hanno chiamato perché il taxisti 아. taxist chiama polizia. Sì. I don't like taxes. 이제 이렇게 덜어서 담아놔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이거 원래 빨래 한 번에 세제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가끔씩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달아. 그래서 조금씩 채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걸로 위장술. 이게 내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 뒤에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문 닫아주고 사람들한테 공지하면 됩니다. 빨래 세제 리필 됐다고. 오케이? Signature here. And where are you from in Korea? Seoul. So I'm Yeah. going to Seoul in September. September. Yes. So with yes, I'm excited. just travel. Yeah, with my friends just travel. We are going for 10 days. Uh-huh. So we want to go to Seoul, Busan, and Gyeongju. And we want to go also on the border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I don't no. know if it's a good idea. Not good idea. If you need anything, we are here non-stop, 24 Okay. hours, so you can stop by here anytime.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아, 시간 없어. 빨리빨리 가자. 오케이. 뭐야? 1106구 맞는데? 왜 안 돼? 응? 안 되네, 쉣. 오케이. 와, 이것이 바로 체코의 4성급 호텔. 만족. 이거 뭐야, 이거? 신혼여행 아닌데? 오, 요즘은 이런 것도 줘. 대박인데. 이제 체코의 4성급 호텔입니다. 이 공동묘지 뷰. 응?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나가야 돼.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 밖에 추워가지고 이대로 나가면 무조건 얼어 죽어요. 자, 체코 오다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한 1시간 잡아먹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오늘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어. 이제 30분 남았지. 이러면 따뜻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자이. 지금 4성급 호텔 뽕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 호텔을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왔었어요. 그때 여기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한 4년 만에 와보나 보다. 이 4성급 호텔 리뷰는 조금 이따 하고, 지금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어찌됐든 1시간 반을 까먹었잖아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서 지금 이제 중반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행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아요. 근데 단지 계획이 없는 것 뿐이야. 그 계획을 이제 제가 채워주는 거죠. 여기서 시내 투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 주면서 교통권 끊어서 시내 투어 나갈 겁니다 라고 해도 교통권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당황한단 말이죠. 물론 여기까지 왔으면은 교통권 구매하는 거는 다 해요. 근데 내가 불안해서 안 돼. 또 이상한 거 사가지고 돈 날릴까봐. 그래서 아예 기계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찍으라고. 옛날에 찍어둔 게 있었는데 휴대폰 바꾸면서 없어졌어요. 30분간 하나 끊어서 페이 위드 카드. 아, 이 기계들은 끊어도 늦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후딱후딱 하고 싶은데. 오케이, 됐다. 찍은 거를 사진으로 보내주고 뭐 눌러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게
이런 거를 카톡방 통해서 다 알려줘요. 교통권 끊는 방법, 교통권의 종류, 뭘 사야만 좋은지 다 알려주니까 좀 실수할 확률이 적죠. 이거 실수 한번 하면은 뭐 5, 6천 원 날라가 버리는데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더라도 남의 돈이어도 돈 나가는 건 똑같이 가슴이 아프더라고. 티켓 사가지고 가려고 제가 먼저 후딱 해보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오라고. 우리가 40명 한 번에 가면 기계 4개밖에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줄 서서 나오는 거 기다리다 보면은 그 시간이 더 걸려요. 개별적으로 갔다 오세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애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다 좋은데 교통이 이렇게 한 번씩 문제예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다 치울 때까지 차를 못 움직이게 하니까 시간 오버가 엄청 많이 돼요. 30분권 갖고 있다가 괜히 혼동하지 말고 버리세요. 30분권 버려주면서. 어우 추워. 우리 바람 부니까 요 구석으로 들어갈까요? 요 구석으로. 네. 이제 중반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여행을 잘 해요. 여행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 데이터베이스를 나눠드리기도 했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죠. 여기 가서 밥도 먹어보고 자유시간 보내보고 저랑 같이 다니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았다면 지금은 적어도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 중반부에서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왜냐면 관광지도 어느 정도 볼 만큼 보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 나라의 음식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관심 가질 때긴 해요. 이제부터 중반부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데 중반까지는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와인이라든지 맥주, 술, 아니면 전통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 패키지 중반부의 프라하가 환상적인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좋죠. 뭐 이런 할슈타트들. 저희 기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런 전자기기에 능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래처 사장님하고 다이렉트로 소통해가지고 야 이번에 이 아저씨 컴퓨터 잘 못하는 거 내가 아니까 나한테 파일로 보내 이러면 그쪽 사장도 보내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서류들을 보내면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우리가 해주니까 그냥 여행만 하면 돼요. 그게 좋잖아요.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호텔 주차장에 버스가 정차돼 있으니까 우리 출발 시간 30분 전인데 벌써 기사님 와서 앉아 계시죠? 앉아서 수도쿠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도쿠 매니아거든요. 호텔하고 여기까지 도보로 1분도 안 걸리니까 좋죠. 일단 제 자리에 짐부터 실겠습니다. Rishan, this paper is all of the parking and checkpoint. 오케이. 이렇게 주면 이제 아저씨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짐만 싣고 일만 하면 돼. 30. Oggi 30. Sì, sì, 30. 142. 42 euro. Sì. Primo Bled e dopo Venezia. Questa volta è solo Venezia, vero? Possibile. Possibile? No problem. Grazie. Vuoi andare a Bled? Bled. Bled, grazie. Ecco. Primo Bled e dopo Venezia. Yeah. Sì, mangiare colazione Bled e dopo Venezia. Colazione. Ah, no, mangiamo McDonald's. Là. McDonald's. No, Salzburg. We start of Salzburg Yeah. to Bled. We have 3 mezzo. 3 mezzo. 3 mezzo minimo. Ja, oké. Sì, 3 mezzo. 3 ore e mezza Bled en 3 ore Venezia. 3 ore Venezia. S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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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to Bled bene. Venezia 3 ore minimo. Sì, tutto bene. Ok. Ok, grazie. We go to Bled. grazie. 이게 사실 패키지 여행에서는 좀 어려워요. 패키지는 스케줄이 빡빡해. 무조건 가야 돼.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다이렉트로 가면 2시간이야. A에서 쇼핑센터를 들렸다가 B 지점으로 가면 뭐 딜레이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건 사고가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스케줄대로 빡빡하게 움직이게 돼 있는 게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저처럼 독단적으로 잘 바꿀 수가 없어요. 블레드 호수를 들렸다 가는 게 이 참가자분들한테는 엄청 큰 메리트거든요. 왜냐면 블레드 호수를 갔느냐 안 갔느냐가 이 사람들한테는 슬로베니아를 들렀느냐 안 들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뭐 프랑스 에펠탑이나 로마 콜로세움은 배낭여행 오는 사람들 그냥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는 유명하지만 접근이 어렵고 가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개별적으로 혼자 가겠다? 아니면 뭐 투어를 이용해서 가겠다? 그러면 한 30~40만 원이 또 깨진단 말이에요. 뭐 슬로베니아 고속도로 티켓 사야지, 찾아가야지, 주차 알아봐야지.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되잖아. 이 말을 꺼낼 때 조금 그랬거든요. 없는 스케줄을 만들어준 거니까. 우리도 사실 A에서 B로 가는 것 중에 살짝 꺾었다가 베네치아로 가는 거라 사실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50분, 40분 손해인데, 그러면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물론 손해가 나와요. 회사 측에서도, 그 버스 회사에서도 기름값이나 이런 게 손해가 나오는데 흔쾌히 해줬습니다. 이 아저씨가 충분히 해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없던 스케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좀 미안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또 아저씨가 저렇게 흔쾌히 오케이 해주니까 오늘 기분이 좋네요. 블레드 가가지고 제가 블레드가 얼마나 예쁜 데인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 모레. 오케이? 으쌰, 7시 47분. 세미 패키지의 장점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선택 투어를 제공해요. 선택 투어는 뭐냐면, 지금 저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있거든요. 짤츠부르크에서 1시간 반만 가면 할슈타트라고 하는 아주 예쁜 호수 마을이 나옵니다. 할슈타트를 가는 방법이 짤츠부르크, 뭐 비엔나, 프라하 이런 중대도시에서 투어를 통해서 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20만 원씩 해요. 한 사람당 20만 원. 마이리얼 트립 기준으로 20만 원, 싸면은 15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개인이 가기 힘든 투어를 가지고 선택 투어로 제공을 해줘요. 이런 중반부나 후반부에 여행을 조금 더 풍부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거는 옵션 개념이 아니라 여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이 버스 타고 가는 거고, 만약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준비해온 짤츠부르크 여행을 진행하면 돼요. 이 버스는 우리 버스니까 우리 아저씨랑 같이 가는 거라서 다른 사람이랑 섞일 일도 없고 그냥 우리 팀끼리만 갔다가 오는 그런 프라이빗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아주 효자예요. 전 유럽을 다 돌아다녀요. 우리는 이거 타고 그 유럽 일주는 물론이고 돌로미티, 할슈타트, 어디 판도르프 아울렛 다 가요. 이 국제선이니까 그렇죠. 여기 유럽은 쉔겐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블이었더라. 물론 패키지 여행도 이런 거 있거든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아마 옵션으로 판매되거나 아니면 강제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제도 아니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것도 옵션 아니냐 생각할 텐데, 이거 뭐 따로 참가 문의를 받지 않아요. 이 시계를 보다가 8시 되면 버스 문 닫고 출발하겠다고 우리 여행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참가하겠습니다,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괜히 눈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나오면 가는 거고, 안 나오시면 짤츠부르크 여행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게 편한 거죠. 저도 편하고 이 사람들도 편하고. 가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전날 술 많이 먹고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짤츠부르크를 더 구경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할슈타트를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선택 투어도 제공을 합니다. 아이씨,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 세미 패키지 중반이 끝났습니다. 여행의 디테일을 채우는 그 구간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오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리버리한 상황인 거고, 중반으로 넘어오면 여행할 줄도 알고 가고 싶은 곳도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선택 투어라든지 아니면 시내 투어로 계속 메꿔주는 거고, 이제 여행의 디테일들, 필요한 부분들을 구매해주면서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세미 패키지의 중반입니다. 네, 이렇게 선택 투어까지 진행해서 돌아오면 세미 패키지 22일 일정의 중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 초반
두 번째 일주일이 중반,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후반입니다. 내일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들어가면서 후반부터는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요. 이탈리아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매치기도 많고 뭐 강도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거기는 진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세미 패키지 후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후반으로 가자고. 드디어 우리 여행의 마지막 국가인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원래 바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아저씨가 흔쾌히 또 블레드 호수 들렸다 가기로 해줘가지고 블레드 호수 들렸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베네치아로 이동할 겁니다. 블레드까지는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거고요. 약속 지켰습니다. 이 참가자들에게 블레드를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날씨가 좀 굳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블레드에서 호수를 보면서 먹는 게 좀 더 낭만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오늘 부활절 월요일인데 그래도 좀 열었네요. 사람들도 있고. 이 블레드 호수를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여행 지도가 하나 더 채워지는 거잖아요. 슬로베니아 국가를 내가 갔다 왔다고 칠 것이냐, 뭐 고속도로만 지나간다고 슬로베니아를 방문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슬로베니아 땅도 밟아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뭐 사진도 남겨보고 이래야 내가 슬로베니아를 갔다가 되는 거지. 우리 쉥겐 조약이라고 고속도로 타고 휙 지나가 버리면 국경에 서지도 않는데 나 그래도 슬로베니아 갔다 왔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한 40분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손해를 어디서 메꿨어? 원래 우리가 8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8시에 출발했습니다. 30분 정도 땡겨서 출발했어요.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40분 중에 30분 땡겨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이거는 제가 시간 배율을 조금씩 현명하게 하면 이 정도야 충분히 땡겨갈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블레드 호수 구경하러 나왔죠. 새소리 나니까 너무 좋다. 야 갈라? 그 슬로베니아 블레드식 전통 크림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딱 띄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는 크림, 이 비스킷, 그리고 케이크. 요거 하나에 6.5유로.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랄까? 이 세미 패키지의 후반전은 여행을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2주 동안 여행하면서 건축물 보고 성 보고 성당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이 저성 같고 저성이 이성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변화구를 줍니다. 곤돌라나 아니면 바포레토를 보여주면서 베네치아를 딱 오면 사람들이 느껴요. 여기는 내가 안 와봤는데, 나 여기 처음 와봤는데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놨던 사람들도 여기서부터는 사진을 다시 찍어요. 이 베네치아는 전 유럽에 여기밖에 없거든요. 오묘하고 신비한 도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행에 변화를 주기 아주 좋죠. 저는 속으로 이래요. 그래, 한번 베네치아 한번 봐라. 그러면 너네 다시 한번 환기가 될 테니까 뭐 봐라 하고 저도 이를 악물고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보여줘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베네치아가 왔는데 아쿠아 알타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동안 못했던 경험을 또 한 번 하는 거죠. 지금 홍수 났거든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산마르코 광장에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흘러, 지금은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 사람들이 아쿠아 알타 때 쓰는 판때기 깔아놓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행이 좀 불편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행의 변화구거든요. 변화를 주는 거야. 누가 언제 어디 가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보겠어요. 이런 소중한 추억들이 그동안 있었던 여행의 실증을 한번 싹 날려주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저 장화 사갖고 저도 들어가면 좋은데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아까 비 오다가 블레드에서 비 오다가 간신히 비가 그치니까 좀 낫네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저 위로 다녀요. 되게 불편해요. 지금 뭐 물 많이 차가지고 되게 불편한데도 웃으면서 다닙니다. 신기하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면 엄청나게 재밌는 하루가 되는 거죠. 저 봐, 교통체증 일어나는 거 봐. 이거. 그래도 물 많이 빠졌다. 네. 홍수 난 거 치고는 많이 빠졌습니다. 오케이? 여행 후반전 시작이 좋구만.
어때? 다음 이 사람들 이제 기대하는 거지. 다음에 가면 또 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후반전을 좀 야물딱지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도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여행 후반전에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은 힘이 좀 빠지지만 저는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마르게라라는 곳입니다. 파노라마 마르게라. 베네치아가 베네치아 있고 메스트레 공업단지 있고 마르게라라고 하는 주거단지 있습니다. 주거단지로 왔어요. 여기는 시외곽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패키지하는 버스들이 이렇게 여기 파노라마 마르게라를 통해 들어옵니다. 고속도로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베네치아에서 4월 25일부터 입도세를 받겠다라고 했죠. 베네치아에 머물지 않는 사람, 베네치아든 메스트레든 마르게라든 머물지 않고 베네치아를 들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4월 25일부터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입도세를 받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입도세에 관해서 좀 알아보러 왔어요. 저는 세미 패키지 전문 분야라 패키지들은 실제로 어떻게 오는지 왔다가 어떻게 치고 빠지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베네치아 주 정부 당국이 제일 편하긴 한데 답변이 느려요. 이런 주차장에 서 있는 아저씨들 있죠. 가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는 아저씨한테 스몰 토크 싹 시전하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저씨 다 어디 갔냐? 여기 기름 넣는 아저씨는 무조건 차에 있을 텐데. 벌써 보시면 아시죠? 대형 버스들이 여기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멈췄다가 베네치아로 다 같이 이동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패키지는 단체 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왔다가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린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메스트레라는 곳에다가 호텔을 얻었어요. 거긴 이렇게 대형 버스가 올 수 있는 곳도 없어. 어휴, 대기업에서 왔네. 아저씨 어디 갔네요. 대기업에서 왔어요. 이거 여기는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제가 대기업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저런 거 보면 약간 기죽습니다. 여기는 4월 달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오냐. 여행의 후반전에 선택 투어는 돌로미티입니다. 팔자리거 케이블카가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케이블카가 운영한다고 해도 저 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름 뒤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 선택 투어 안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있을 거냐, 케이블카 탈 것이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케이블카 타는 것은 21유로 날리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느니 우리 여기 일정을 사진만 찍고 사진 찍을 시간,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보기 어렵잖아요. 특히나 4월 달에. 그래서 사진 찍을 사람들 사진 찍고 바로 마을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후반전에도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선택 투어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 보시면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아시죠? 이게 4월 달에 눈이 이래요. 4월 달에 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제 키보다 더 쌓였어요. 한 2m 쌓였나 봐요. 물론 여기 주차장에 있는 걸 치운 거지만 눈이 이만큼 쌓여서 이게 다 눈이야. 눈 이게 다 어쩔 수 없어. 빨리 도망가야 돼. 화장실도 닫았대. 제가 올 6월에 진행하는 그리고 세미 패키지에서 뭐 유럽 여행할 때, 유럽 패키지 여행에서 중요한 거는 버스도 버스인데 버스의 급이 중요합니다. 얘네들도 버스급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벤츠나 이런 고급 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라인의 좋은 최신 모델을 A급, 그리고 좋은 라인의 뭐 좀 구형은 B급,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휴게소에 서 있는 버스들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똑같은 벤츠, 얘도 투리스모거든요. 요 자주색. 그 나라 애들이 타고 온 버스도 벤츠에서 나온 건데 우리 거보다는 후지입니다. 우리 거는 대부분 22년식, 23년식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얘네들은 뭐 나오면 한 16년식, 17년식. 그래서 의자 간 간격도 좀 좁고 불편하죠. 버스도 지저분하고. 이런 버스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후반전 재료는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베네치아에서 한 번도 못 봤던 걸 보여줬다면 피렌체 와서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걸 먹게 해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티본 스테이크 먹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비싸잖아요.
이 정도 퀄리티를 먹으려면 한 30만 원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볼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여기서는 10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서 1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5만 원. 제가 원래 가성비 엄청 따지는 거 아시죠? 근데도 피렌체에서는 먹습니다. 이게 가성비거든요. 먹는 게 가성비예요, 여기는. 그래서 다른 데서 아끼고 피렌체에서는 먹자 주입니다. 매번 와서 먹어도 매번 맛있어요. 이제 완전 극 후반전으로 오면은 먹는 것만 남아요. 볼 것도 다 봤고 할 것도 다 했어. 먹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비교적 먹기 힘든 티본 스테이크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후반전은 그래요. 베네치아로 완벽하게 다른 거 한번 보여주고 티본 스테이크로 이제 그래도 못 먹어봤던 거, 여기서 뭐 햄버거, 피자, 파스타, 리조또 많이 먹었는데 티본 스테이크는 안 먹어봤을 거거든요. 이 다로스테이를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약 대신 해달라 그래요. 예약해줍니다. 우리끼리 오되 따로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예약까지 다 해줘요. 다 먹으면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두오모까지 가는 겁니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뭘 해? 이제 피렌체, 로마 다음에 집에 가요. 그러면 배도 부르고 갑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 기념품 같은 걸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좋은 곳이 이탈리아 그리고 피렌체입니다. 일단은 후반전에 피렌체로 가보자고요. 오케이? 평소와 달랐던 성당까지 나오면 후반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흥미를 잃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 두오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브루넬레스키의 도움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목적이 또 하나 있잖아요. 끝나가는 여행에 담비 같은 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강제로 또 밀어넣을 공간이 있어요. 르네상스의 보물창고 우피치 미술관이 있잖아요. 우피치 미술관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그것도 예약을 해줍니다. 물론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가이드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피치 미술관 가이드 투어 참 재밌어요. 근데 바티칸처럼 한 방이 없어. 시스티나 소성당, 미켈란젤로 천장화 같은 한 방이 없어서 우피치가 비교적 덜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가격 대비 최대한 뽕 뽑을 수 있는 건 우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아요. 이탈리아는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없어져가는 흥미를 다시 한번 끌어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그리고 그게 많이 유명하면 안 되고 좀 유니크해야 돼.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돼. 이 피렌체에는 있어요, 그런 게. 필살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흥미있을 만한 장소. 우리 코로나 때 셧다운 당해봤죠. 흑사병 때도 셧다운 당해서 밖에 못 나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와인을 마시던 장소가 이곳이거든요. 여기 창문 열어서 와인만 쏙 주고 끝나는 거예요. 와인 판매점인데 지금도 영업을 해요. 이런 거 있죠. 내 주변 사람들이나 피렌체 갔다 온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유니크한 장소, 아기자기한 장소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런 장소를 계속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흥미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 골목길, 르네상스 시대의 골목길도 예쁘지만 이제 이런 유럽식 건축물은 많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유니크하지만 좀 덜 유명한 곳,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신기한데 라고 할 만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저의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 거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일정을 마무리하고 들어오면은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면 베네치아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베네치아에서 피렌체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체크인 시간이 통상적으로 2시에서 3시인 걸 보면 우리가 도착할 때쯤이면 체크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12시에 도착하니까. 그룹에 특화된 호텔이나 호스텔이면 우리가 러기지룸에다가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여기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엄청 닥달했어요. 우리 12시에 도착해, 우리 11시 반에 도착해, 우리 방 줘야 돼, 보관할 수 있는 방 해줘야 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질렸는지 아예 체크인 해줬어요. 근데 반은 해주고 반은 못 해줬어요. 어떻게? 사람들 짐을 내 방에 주고 체크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갔다 오면 체크인이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올려줘요. 이건 이제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고, 체크인 된 방들을 이렇게
줍니다. 사람들 들어오면 방키 하나씩 주면서 짐 찾아가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일찍 도착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내용에 추가적으로 일이 생긴다. 그 정도? 이탈리아에 특히나 피렌체에 이렇게 좋은 숙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커피 머신 있지, 인덕션 있죠. 레지던스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 모여서 간단하게 뭐 해먹기 좋겠죠. 사람들 올 때까지 쉬면 좋은데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여행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아저씨 정산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한국에서 여기 나올 때마다 환전을 어느 정도 해오는데 그 환전한 금액에서 내가 괜찮으면 돈 안 뽑아도 되고 안 괜찮으면 돈을 뽑으러 가야 됩니다. 아저씨 거 결제 금액이랑 돈이 맞는지 맞으면 되겠다. 뭐야? 이것도 약간 저만의 디테일인데 저는 현장에 나올 때 여기서 쓸 만큼 얼추 이 정도 써야겠다라는 만큼의 현금을 환전을 해옵니다. 한국에서 환전을 해오면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적고 현장에서 뽑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회사 돈이긴 하지만 돈은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나가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만요. 오케이, 됐다. 이것도 이제 저희 디테일인데 이거 돈이잖아요. 새 돈이에요. 지갑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주 빳빳한 새 돈입니다. 저희 기사님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봉투 하나가 디테일이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뭔가 또 그 감성이 안 살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를 대우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대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꺼내서 세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디테일인데 저는 환전해올 때 좀 양해를 구하고 봉투 이만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뭐 영수증을 넣기도 하고 중요 서류들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돈 드릴 것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금전관계가. 이게 확실해야 그분도 저희한테 일을 잘 해주시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확실히 일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패키지로 가면 인솔자 팁, 뭐 가이드 팁, 기사 팁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원래 주세요. 버스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대부분 버스는 한 사람 탈 때마다 팁을 얼마씩 줘야 돼요. 100유로면 100유로, 200유로면 200유로 이렇게 한 사람당 일정에 따라서 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버스 계약서에 써 있어요. 버스비는 이만큼인데 너네가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기사한테 팁을 이만큼 줘야 된다. 타는 인원만큼.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 여행에서는 기사 팁으로 걷어서 기사님한테 드립니다. 거기서 뭐 이제 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익을 분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찌됐든 팁을 추가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팁을 안 받습니다. 인원수대로 팁을 얼마 지불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그냥 회사 돈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참가자들한테 따로 팁 얼마 내세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도 기사님한테 팁을 얼마나 줘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저는 아예 초장에 얘기를 합니다. 팁은 우리가 여러분들 목만큼 저희가 달라는 대로 드리는 거니까 따로 팁 안 주셔도 된다. 대신에 우리가 팁을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아저씨가 매번 짐 실어주고 내려주고 뭐 좀 좁은 길로 들어가주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참가자분들이 탈 때 뭐 굿모닝 뭐 내릴 때 뭐 땡큐 이렇게 인사만 해줘도 아저씨들 좋아합니다. 이 아저씨는 요 팁을 우리 참가자분들이 다 모아서 주는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참가자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해서 줬습니다. 아저씨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팁도 담겨 있으니까 뭐 받고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 디테일을 따지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이것도 사실 영업 비밀입니다. 이러면 아저씨들도 되게 좋아해서 우리 팀이랑 계속 일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도 착하고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막 농담도 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계를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하면 아저씨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저씨 드릴 거.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물건들을 찾아보러 가고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긴 하는데 100%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직접 봐봐야 됩니다. 가죽시장이랑 트러플, 이탈리아에서 송로버섯이
저렴하고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거 선물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월 5일에 피렌체에 나와 있고 지금 온도는 23도. 저는 더워서 반팔 입었습니다. 자도 날씨 어떠냐는 분들이 많아서 4월 5일에 날씨를 입었습니다. 물론 뭐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온도는 크게 차이가 날 테지만 통상적으로 이탈리아는 4월부터 더워요. 이제 이탈리아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행이 막바지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걸 어떻게 체감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한테 카톡을 안 해요.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거죠. 이 수많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본인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한 내용이죠. 저한테 카톡이 안 온다는 게. 이제 이쯤 되면은 뭘 사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사가지고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연령대별, 선물하는 대상별 기념품들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시장 조사를 나와야 됩니다. 피렌체 중앙시장. 시장에 나오면 최신 트렌드가 정확히 반영됩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뭘 좋아하는지, 뭘 갖다 파는지. 남부에서 올라온 레몬 사탕, 스테디셀로고요. 제일 많이 팔리고요. 사탕을 사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뭘 사가? 레몬첼로라고 하는 이런 술을 사갑니다. 레몬첼로. 동식물은 검역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원래 못 갖고 들어갑니다. 하몽, 프로슈토, 뭐 초리조 이런 거 못 갖고 가요. 가끔 가지고 가시다가 공항에서 걸려서 벌금 내시는 분들 많아요. 뺏기거나. 예, 여기도 트러플이 많이 보이네요. 트러플은 근데 여기보다 매장 가서 사는 게 혜택이 좋아요. 매장으로 가자. 중앙시장도 좋은데 중앙시장이 옛날만큼 엄청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시장이라고 꼭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플만 사겠다 그러면 이 매장을 추천합니다. 타르투포라고 하는 이탈리아 전역에 뿌려져 있는 트러플 판매장입니다. 트러플 오일도 살 수 있고 뭐 송로버섯에 관련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시식이 있다는 거. 먹어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기가 좀 좋죠. 가서 먹어보고 사십시오가 되니까. 이 트러플 꿀이거든요. 꿀에다가 송로버섯을 넣어서 송로버섯 향을 입힌 거예요. 이거를 제일 많이 사가요. 이 꿀을, 그 다음에 스프레드 빵에 발라 먹는 거, 뭐 리조또에 넣어 먹는 것들을 모아다가 파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제일 반응이 좋아요. 트러플 소금 하나에 12.5유로인데 두 개 사면은 20유로래요. 그러니까 5유로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모션을 합니다. 타르투포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본 이유는 트러플 알맹이가 얼마나 실한지. 트러플 송로버섯 갖다 파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갈아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실하게 파는지도 보기 위해서 온 거고, 이거를 사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라고 보여줘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사가죠. 선물하기도 좋고. 이만큼에 45유로, 70유로. 확인했으면 됐어. 세미 패키지의 후반전은 이렇게 채워갑니다. 기념품, 그리고 박물관 투어, 미술관 투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장소들을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저희와 같이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도 좀 받아보고, 개별적으로 예약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보고 저한테 리뷰를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 괜찮으면 다음에 우리 그 투어를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인 이탈리아가 많이 안 좋죠. 치안이. 이런 사기가 많아요. 길바닥에다가 이런 거 깔아놓고 파는데 불법입니다. 이거 그림도 아니고 프린트한 거예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너 이 그림 밟았으니까 빨리 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일종의 사기입니다. 이런 사기 수법 같은 것도 알려줘야죠. 안 당하려면. 그죠? 이렇게 한 대씩이 문제예요. 얘도 심지어 주차칸을 넘어서 샜어. 자리가 없었나 봐. 오늘 드디어 여행의 막바지 로마로 떠나는 날인데,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도 그렇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큰 버스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 나와서 정차를 해가지고 짐을 실어야 되는데, 꼭 아침에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한 대씩이 문제예요. 요 친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없으면 여기다 정차해서 짐을 좀 편하게 실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스 아저씨가 짐 실을 때 제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은 애들 화 많이 내니까. 특히 이탈리아 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교통 정리 해줘야 돼요. 이 큰 버스가 여기 막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토요일인데도 차들이 많이 다니네. Più o meno. Via Viminale. Via Viminale. È una piazza Ah, che tu vai dopo poco a piedi. Piazza Viminale. Ha Sosta. detto che se polizia dice qualcosa, dici oh siamo in hotel. Ha detto che conosce tutti, non problema. Allora noi dobbiamo piazza Viminale. Piazza? È questo. Tushan. All the money. All the money. Oh, grazie a te. Tutto grazie. Devo dare a Marco qua. Ah, quando tu torni, Sì. torni in Parigi. Sì, Parigi. 6 of 6 May. May. Yeah. Adesso sabato mi ha telefonato il capo, boss grande, no? Mhm. Vecchio boss, no Marco. No, Marco. Perché io e Marco. See, Marco is Marco's wife's father, right? Yeah. And I talking with him because with Marco I don't like too much. 그래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이 로마 호텔 한번 온 적 있어요. 이 앞에 버스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일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에 제가 당첨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는 GTL이라고 해서 허가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차는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GTL을 그냥 구매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까지는 못 들어왔고 저 앞에 저 광장에서 좀 넓게 내려서 그다음에 끌고 저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오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답사 와봤다고 그래도 편하게 왔습니다. 예. 아저씨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그냥 GTL 사자, 자기가 자기 회사에 얘기할 테니까 사서 들어오자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로마 호텔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후반전이라기보다 거의 연장전이에요. 이제 뭐 90분 경기 다 뛰어가는 한 88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선문, 우리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앞에 있는 카루젤 개선문을 봤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카루젤 개선문. 나폴레옹 황제가 로마를 침략하면서 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보고 야, 나도 갖고 싶어 해서 만든 게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카루젤 개선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내 투어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카루젤 개선문에서부터 유럽의 역사를 따라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까지 왔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지나서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 수많은 반복된 훈련처럼 해왔던 거 있죠. 자유롭게 여행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한국인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국인이세요? 네.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로 세로 그냥 한 100장씩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위주로 찍어주세요. 제가 리더예요. 네. 그 하나 둘 셋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장도 찍. 네. 많이 찍어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이거 그냥 단체 카톡방에 올릴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역은 저 뒤에니까 가려져 있어요. 콜로세오 B선이에요. 두 정거장 타고 가면 테르미니역 나와요. 테르미니가 우리 호텔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려요. 바티칸 가시는 분은 어차피 내일하고 바티칸하고 우리 떠나는 날까지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날도 오전 일정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48시간권 끊으면 되지 않을까. 48시간권 끊고 부족한 건 일회권으로 채우는 게 이득입니다.
이 지하철 버스 통틀어서 12번 이상 타겠다 생각하면 72시간이 낫고요. 12번 안 탈 것 같다? 48시간? 이렇게. 아시겠죠? 저 퇴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퇴근할 때 안 행복하세요?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고 일하고 뭐든 뭐 이렇게 삶에 치일 텐데 이 여행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내일도 만날 거고 내일 모레 바티칸 갈 때도 만날 거고 계속 공항 갈 때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호텔에 있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식사하시고 오늘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내일하고 모레도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주식당 열었나? 우리 일찍 출발한다고 밥 좀 일찍 달라 그랬는데 지금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아침 6시 50분이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사람들도 힘이 빠졌고 저도 힘이 빠져가요. 근데 우리는 여행을 아직 마지막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이제는 남의 힘을 빌립니다. 바로 바티칸 가이드 투어.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강제로 박물관에 밀어넣고 가이드 투어를 들어야 됩니다. 참가자들한테 마지막까지 뭐라도 하나 남으려면 바티칸 가이드 가야 돼요. 우리가 일찍 떠나기 때문에 조식을 못 먹거든요. 그래갖고 조식을 신청해 놓은 거예요. 바티칸 가는데 5시간 거기서 견뎌야 되는데 밥 안 먹고 가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먹고 갈 수 있게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라zie.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씩 가져갈게요. 또 갖고 올 거예요. 네, 계속 나올 거예요. 더 가져가세요. 우리 이거 안 먹으면 바티칸 못 들어요. 배고파서. 드디어 세미 패키지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일정이 정확히 끝나는 날이고 로마에 들어와서 뭐 투어도 하고 바티칸도 가고 이제 집에 갈 것만 남았죠. 그런데 로마에서 한국 가는 국적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녁에 편성되어 있어요. 아시아나는 8시 반, 대한항공은 9시 45분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호텔 체크아웃 시간은 11시, 뭐 10시, 11시, 12시 다들 바뀌는데 호텔에 따라 바뀌지만 호텔에서 밤까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체크아웃하고 짐은 호텔에 맡겨두고 개별 일정을 보내고 이제 택시 시간에 맞춰서 우리 파리에서 제가 픽업 나갔었잖아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의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공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세금 환급, 텍스프리, 텍스 리펀이라고 하는데 여행이 2번만 있다면 텍스프리 그냥 서류만 찍어주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참가자들이 요거 여행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텍스프리는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설명해 줍니다. 결국엔 세금을 환급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왜 환급받는지, 어떻게 환급받는지, 환급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그냥 서류만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방을 샀어요. 그 가방을 이 나라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이 나라에 내는 게 맞는데 우리는 한국인이고 유럽 밖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갈 거니까 여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환급받는 게 텍스 리펀이고 이걸 환급해주는 이유 한국 가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관부가세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내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사치품 기준이 넘으면 개별소비세라는 10%가 또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의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고 왜 환급받고 어떻게 내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어요. 관부가세 안 내버리면 나중에 블랙리스트 올라가거든요. 세금 징수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도 들어가고 벌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텍스 리펀의 행정 처리도 같이 해요. 같이 하지만 그래도 왜 하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타시면 돼요. 짐 실었으면 타시면 돼요. Sì, sì, solo un persone. Sì, grazie. Luglio? Yeah. I saw also a lot of repeating same name Euro Swiss in July. Ah, yes, yes. Not me, mio collega. Sì, tutto bene. Grazie. 이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텍스프리 받으러 일찍 오는 겁니다. 성수기에는 텍스프리 받으려면 한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이러니까 좀 넉넉하게 일찍 와가지고 세금 환급 받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업무, 세금 환급. 네, 여러분 이제 저 게이트로 나가면 영어로 된 2번 게이트 갈 거예요. 영어 2. A랑 E 있는데 A는 국내선이고 E는 국제선이에요. 그 게이트 보딩 패스 찍고 넘어가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전입니다. 네. 아시겠죠? 개인전 네. 좋아하시는 거. 네, 여러분들 이제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셔서도 하시는 일 잘, 모든 게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세요. 네.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면 패밀리 패키지의 후반전도 끝나서 공항으로 들여다보내면 일정이 끝나요. 저는 여기서 일을 더 하면 파리로 가는 거고, 일을 안 하면 한국으로 가는 건데, 이번 팀에는 운이 좋게도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패밀리 패키지를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여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으차!